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에 역사 왜곡 발언 사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과거사 문제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 일본 개황입니다. 일본의 정치 제도와 대외 관계, 안보 등에 대해 200여 쪽에 걸쳐 자세히 써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간된 일본 개황엔 기존에 담겼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에 발간된 2018년 자료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 왜곡 언급 사례를 표로 정리해 실었는데 이 부분이 모두 빠진 겁니다. 2018 일본 개황엔 1950년대 이후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발언 170여 건을 구체적으로 실었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7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던 발언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일본 개황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 뒤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문제가 될까 우려해 민감한 부분을 씻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올해 교과서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 초치, 대변인 성명 발표 등으로 항의한 바 있다며 개황에 기술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개황은 약식이라며 과거사 반성, 왜곡 사례 등 자료를 업데이트해 향후 개정본 발간 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해 외교부가 낸 2023 일본 개황입니다. 일본의 개요와 한일 관계를 기술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사 반성 언급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째로 삭제가 됐습니다.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 담겼던 내용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외교부는 약식으로 만든 것이고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편집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약식이면 다른 걸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덕에 한일 관계 좀 나아졌습니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일본이 올해도 외교청사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이후 크게 돈독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4년 만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내놓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껄끄럽게 여겼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입니다.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로서 존중은 없었습니다. 독도는 역사나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저자세 외교는 지난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 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 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우길기 금지 조례를 없애자고 나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총선 참패로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의 파트너 인정 소식이 과연 희소식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